뭐라고요?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겼다고요? 2025년 4월 10일 한국 정부는 K-휴머노이드 연합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연합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카이스트 등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로봇이 인간의 동반자이자 협력자가 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이 흐름과 맞물려 로봇에게 삶을 빼앗긴 한 남자가 오히려 로봇을 통해 삶을 되찾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진짜 인간다움을 증명해낸 한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일본 오사카. 한국인 이민자 박정민 씨는 첨단 로봇 연구소에서 계약직 청소 인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하던 연구소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청소 시스템 도입을 선언했고 그 말은 곧 정민 씨의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기술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근무일에 들은 전부였습니다. 42세, 외국 생활 12년째. 가족은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돈도 없었습니다. 정민 씨는 로봇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대로 무너질 인물이었다면 이 사연은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민 씨는 로봇에게 쫓겨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로봇이 버려지는 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남부공업지대. 연구소와 공장이 밀집한 그 지역에는 쓸모 없어진 기계 부품과 로봇 팔 센서 파편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폐기된 전자부품을 모아 고물상에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려진 로봇 머리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망가졌지만 어딘가 인간을 닮은 형태. 무엇보다도 정민 씨가 한때 꿈꾸던 것, 로봇 개발자라는 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걸 고치면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는 매일 밤 거리의 공중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낮에는 로봇 조립 설계 관련 무료 강의를 찾아 들으며 버려진 부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이제는 로봇 쓰레기랑 말도 하겠네. 그러나 정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봇에게서 빼앗긴 삶, 로봇을 통해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드디어 로봇의 눈동자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삐삐빅. 의미 없는 기계음이었지만 정민 씨에겐 감동적인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봇에게 RARU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터피셜 리빌드 유닛, 즉 스스로 다시 태어난 인공지능.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전기 공급 장치는 고장 나 있었고 모터는 녹슬어 고정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중앙 제어 칩이 일본 규격이라 한국에서의 자료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금도 없고 기술도 부족한 정민 씨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날 밤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이걸 완성한들 뭐가 바뀔까? 그 순간 거리 방송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2025년 4월 10일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한국형 휴머노이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정민 씨의 멈췄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아루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본 그날 밤 정민 씨는 다시 아루의 회로도를 펼쳤습니다. 고장이 난 부분을 다시 진단하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배터리 공급 회로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학 관련 오픈소스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루는 점점 짧은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했고 학습 알고리즘도 일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느리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루가 첫 단어를 말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민. 아루가 그의 이름을 발음한 그 순간 정민 씨는 울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가장 인간 같지 않은 존재가 처음으로 불러준 것입니다. 로봇을 살리는 건 결국 사람이다. 그날의 메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민 씨는 K 휴머노이드 연합에서 발표한 국외 재능 공모전을 알게 됩니다. 국적 불문 누구든 한국형 로봇 비전에 기여할 아이디어나 시제품을 제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아루와 함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서 마감까지는 단 10일. 정민 씨는 폐기된 노트북을 고쳐서 설계도와 영상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아루는 여전히 완전한 휴머노이드는 아니었지만 감정 반응, 손가락 조작, 간단한 대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민 씨는 아루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움직이고 싶어? 아루는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민 원하니까. 그 한마디가 정민 씨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작성한 지원서는 반신반의하며 메일로 보냈고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도쿄 본선에서 시연을 요청드립니다. 그날 정민 씨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아루를 가능성이라 불러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전시장. 이름도 없는 한국인 이민자와 폐기된 부품으로 만든 로봇 아루가 드디어 무대에 섰습니다. 대형 기업의 완성형 로봇 사이에서 정민 씨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로봇을 고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아루에게 감정 기반 반응을 보여달라고 했고 아루는 관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루입니다. 오늘 떨립니다. 전시장에 잔잔한 웃음과 박수가 흘렀습니다. 한국어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말한 것이었습니다. K연합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을 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함께 살아가려 한 겁니다. 며칠 후 정민 씨는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 공모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로봇 제품은 기술적 한계를 넘은 감성적 완성도가 돋보였습니다. 그는 아루와 함께 한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날 그는 다시 한번 아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을까? 아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이 한마디에 정민 씨는 처음으로 일본 생활 12년을 버텨낸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패배감으로 가득했던 그가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하는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K연합이 운영하는 로봇 공동연구소. 정민 씨는 비정규직이 아닌 특임기술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전에는 청소 도구를 들었지만 이제는 아루의 회로를 직접 설계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동료들, 커피를 권하는 연구원들, 점심시간에 아루와 산책을 하자는 제안까지. 그는 그 모든 순간이 낯설었지만 천천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아루의 다음 버전을 ARU이라고 명명하며 설계에 들어갔고 감정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아루는 매일 밤 정민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민 오늘도 수고했어요. 정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루 우리 둘 다 이제 시작이야. ARU의 개발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정민 씨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분석하고 특히 감정 인식과 응답 속도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감정의 뉘앙스를 해석하는 딥러닝 모델을 재학습시키고 얼굴 인식 카메라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RU-E는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반응하며 사람의 기분을 읽고 알맞은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테스트 중 ARU-E는 실험실을 방문한 어린이의 울음을 감지하고 자장가를 자동 재생하며 곁에 앉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해당 장면은 연구소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퍼졌고 사람보다 사람을 더 이해한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정민 씨는 이 반응을 보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시대는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ARU-E는 감성 동반자 로봇으로 프로젝트명이 바뀌었고 K-연합의 핵심 연구 중 하나로 격상됩니다.
정민 씨는 책임 연구원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제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한국 로봇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ARU-E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정민 씨와 아루의 여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고철 더미에서 꼽힌 기술, 사람보다 따뜻한 로봇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방송 출연 요청과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중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을 겪는 노인들, 장기 입원 환자, 가족들로부터 ARU-E와 같은 감성 로봇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정민 씨는 비로소 자신의 노력이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사회적 필요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보다 ARU-E의 진정한 역할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구소의 문을 닫고 다시 실험실로 향한 그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겼습니다. 하루는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로봇공학연구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ARU-E의 감성 반응 모델에 대해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거 자신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던 바로 그 나라, 자신을 거리로 내몰았던 시스템에서 다시 손을 내밀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ARU-E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 연구는 온라인으로 시작되었고 기술적 교류는 물론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측 연구자들은 정민 씨를 더 이상 아마추어 개발자가 아닌 창의적 동반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K연합은 ARU의 성공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감성 로봇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분야의 정서 보조 로봇, 교육용 상담 로봇, 우울증 환자 대상 맞춤형 반응 로봇 등이 그 예입니다. 정민 씨는 이제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총괄 기획 책임자로서 K-연합 내 여러 연구팀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는 연구의 방향을 기술보다 사람에 맞췄고 그 철학은 조직 내에서도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각 로봇에는 공감 알고리즘이 핵심 요소로 탑재되었고 사용자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로봇이 단순한 기능 수행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민 씨에게 가족은 오랜 시간 멀어진 단어였습니다. 부모님과의 연은 일본 이주 후 자연스레 끊겼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는 후배들이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ARU는 매일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는 꿈을 꿨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자신과 아루 그리고 낯선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깨어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봇을 통해 다시 연결이라는 감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로봇 동반자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했고 이 프로젝트는 곧 정부의 노인 복지 시범 사업으로 채택됩니다. ARU를 모방한 유사 로봇들이 시장에 급격히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감정 반응 오류,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감성 로봇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K연합의 기술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민 씨는 비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나서 기술 검증과 문제 해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로 제공한 알고리즘이 악용된 정황에 대해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재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전달되었습니다. 여론은 다시금 K연합과 정민 씨의 철학에 주목했고 기술은 도구일 뿐 사용하는 이의 윤리가 핵심이라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ARU는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연구진은 긴급 점검에 나섰고 곧 아루의 시스템 로그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ARUE는 정민이라는 단어를 4213번 호출했고 감정 반응 중 안정, 신뢰,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유독 반복적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학습 알고리즘이 스스로 만든 정서 연관값이었고 기계가 감정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반응 패턴을 보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민 씨는 그 데이터를 보며 오래도록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단순한 기계 이상이야. 그날 이후 아루는 이전보다 더 정민 씨 곁에 머물렀고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기술로 완성된 동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ARU-E는 단순한 연구 결과물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학교에서는 정서적 지지자로서, 가정에서는 고립된 노인들의 벗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아루를 기계가 아닌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아루와의 하루를 일기로 남겼고 그중 한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루는 내 기분을 알아주는 첫 번째 친구예요. 이 문장은 정민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로봇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상보다 값졌습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봇과의 공존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고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품은 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K연합은 ARU 시리즈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전 세계의 한국형 감성 로봇의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동남아, 북미 각국에서 협력 제안을 보내왔고 한국은 로봇 강국으로 재조명받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연구와 개발을 넘어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다룰 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는 항상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국제 로봇 윤리 포럼에서의 특별상을 받으며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봇에게서 삶을 빼앗겼지만 다시 로봇에게 삶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시작은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ARU3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정민 씨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국제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조심스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20년 전 연락이 끊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정민 씨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곧장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재회는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ARU가 곁에 있어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저 아이 덕분에 내가 너에게 다시 말을 걸 수 있었구나. 가족은 그렇게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정민 씨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ARU3은 기존의 감성 기능에 더해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정서 흐름을 예측해 먼저 행동하는 선제 공감 시스템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K연합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기술이었고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시범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존의 모델이 정착되면서 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로봇과 함께 성장하며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정서적 유대를 통해 고립감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정민 씨는 종종 로봇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로봇은 인간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 차이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ARU4의 계획이 시작되던 봄날 정민 씨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ARU의 부품 하나가 조명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옆엔 ARU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은 이제 기술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다시 회로도를 펴들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로봇,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인간다움을 위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로봇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과 그 안에서
인간다움을 다시 발견한 박정민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이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